안녕하세요. 세분 클리어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우리 변리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제가 특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허를 저희가 이제 자석 특허를 냈잖아요. 자석 특허를 내서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0년 초에 등록까지 됐습니다. 특허가. 그래서 지금까지 쭉 달려오고 있는데 작업을 한참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또 올라가지고 또 다른 자석 클립하고는 완전히 다른 렌즈에 흠집을 내지 않는 그런 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제가 또 다른 특허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특허 사무실 찾아왔습니다. 변리사님 뵈러. 변리사라는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변리사가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그런 것도 조금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겨 있어.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첫 번째 자석 도수 클립 특허를 내주신 저희 변리사님이신데요.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먼저 자기 소개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인 도담 대표 변리사입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대전에서 특허 변리사무소를 했고요. 2002년도 여러분들 그 월드컵 열기가 한참 뜨거울 때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변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대전에 특허 사무소다 보니까 대전에 특허청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전에 이제 특허청 심사관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가능하면 좋은 특허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표님은 우리 한 몇 년 전에 만났죠? 2018년도에. 예. 네. 그때 만나서 특허를 했는데 아주 잘된 케이스, 저희 잘된 손님, 여기 질문을 보니까 기억에 남는 특허 고객이 있던데 우리 대표님이 그 중에 해당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변리사님께 특허 출원 그리고 특허 등록까지 하면서 한 3군데 정도 업체에서 저희를 따라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변리사님이 워낙 꼼꼼하게 다 막아주셨다 해야 되나? 워낙 좀 잘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그분들을 다 물리치고. 예. 고맙습니다. 변리사가 왜 되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 변리사 됐을 때 변리사가 무슨 직업인지 몰랐어요. 그만큼 저도 생소한 네. 직업이었고, 저희 때 이제 졸업할 때 IMF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과를 나왔는데 건축 경기 완전히 망해서 취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학교 4년 잘 서울에서 공부하라고 보내줬는데 취직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고민 끝에 변리사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좀 특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신림동 들어가서 또 가보니까 우리 뭐 그때 당시에 취직 안 돼서 있던 몇 명 그 선후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시험이 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변리사라는 직업이 만족도 1위가 아니냐.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만족도? 혹시 뭐 연봉 순위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연봉 많으시죠? 이게 다른 전문직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문직이 예전에는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전문직이 굉장히 많아졌어. 사실은 많아졌고, 대전만 해도 변리사가 뭐 여러분들은 뭐 주변에서 많이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변리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변리사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10,000명이면 어떤가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인보다 조금 좋은 정도? 네. 제가 보기엔 조금 좋은 정도. 그리고 조금이랍니다. 조금 정도.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이 일은 개업을 하면 오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고 제가 창업을 했으니까 오래 할 수 있고, 또 이게 변리사만이 이런 걸 차릴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데 조금 네. 쉬운 말로 먹고 사는데 조금 네. 이제 뭐 바탕은 된다 이런 거 정도지, 네. 뭐 예전처럼 많이 벌거나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봤던 표에는 몇 억씩이더라고요. 뭐 4억 5억. 옛날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런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절대 그렇게 못 번다. 나는 그렇게 못 보니까 그건 딴 데서 물어봐라. 진짜 그렇게 보는 사람 제가 주변에서 못 봤어요, 사실은. 변리사 되기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시험이 좀 어렵죠. 시험이 어렵죠, 당연히. 변리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보고, 1차 시험은 4과목 정도 봐요. 4과목 보고, 뭐 특허법, 뭐 민법, 그다음에 뭐 자연과학, 그다음에
외국어 이렇게 해서 4과목 보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2차는 뭐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선택 과목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봐서 1차 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등수로 잘랐거든요. 등수로 몇 명까지 이렇게 잘랐고, 2차도 마찬가지로 몇 명 잘랐는데 요즘에는 점수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 이제 전문직 시험 보면 1차, 2차가 그에 다 있는데, 첫 번째 1차를 보고 그에 2차를 붙으면 이제 동차라고 그래요. 동차 합격했다고. 근데 그때 떨어질 수가 있죠. 떨어지면 다음번에 한번 2차를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2001년도에 1차를 합격하고 2002년도에 2차 합격해서 이렇게 돼서 2003년도부터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고요. 특허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시잖아요. 네. 찾아오시면 이 기술이 특허가 가능한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에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제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고민을 하든, 저도 좀 아이디어를 좀 드려서 특허를 좀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그게 합의돼서 출원 준비를 하면 이제 명세서 작업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명이라는 거는 그 기술적 사상인데 이거를 글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글로 표현하는 작업이 이제 명세서라는 작업이고, 또 청구범위라고 권리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서 도면도 그려야 되고, 이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한 2-3주 정도 소요가 돼요. 그 다음에 출원인한테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면 출원인이 보고 뭐 수정할 부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거 반영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요. 이런 걸 출원이라고 그러죠. 출원. 특허청에 출원하는 거. 그러면 출원하면 보통 심사 청구를 그때 해요. 심사 청구를 그때 하면 보통 요즘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 1차 심사 결과를 받을 때 그렇죠.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1차 심사 결과 때 대체로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게 나와요. 그 보정이든 의견서든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관이 다시 그걸 검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감안하면 한 6개월, 8개월 추가돼요. 그러면 1년 한 6개월 이상 걸리게 됐죠.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등록 받을 때까지 그 정도가 걸리고, 일단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그 개인 사업자든 법인 하시는 분들이건 내가 새로 만든 제품의 디자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재산이에요. 디자인권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상표, 우리의 상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아서 거기에 자꾸 신용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맨날 하던 건데 특허가 날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또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망설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와서 상담을 해보면, 그러면서 내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켜다 보면 굉장히 좋은 특허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리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스케치를 하시든 어떤 방법을 가지시든 모형을 만들어 오시든 어쨌든 변리사만 설득을 할 줄 아시면 그 변리사가 작업을 하면서 도면이나 이런 걸 깔끔하게 다 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허 출원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하면 오셔야 됩니다. 이제 보니까 특허 출원이 있고 등록이 있는데 법적 효력은 출원했을 때부터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만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찾아오셔야 됩니다. 변리사님이 보시는 저희 세븐클리어 자석 고글의 뭐 장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일단 저는 시력이 좋아요. 시력이 좋아서 저는 안경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글에 뭐 도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한 적이 없어요. 거기다 뭐 도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 고글이 중간에 깨지면 또 사야 되잖아. 그래서 대표님 처음에 딱 왔을 때, 야, 이 대박이다, 진짜.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죠? 그거 딱 하나만 해서 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고글 아무데나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 작업만 좀 해서 대표님이 다 해주시니까 해서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반응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리사님이 자전거를 타시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더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허 범위를.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생각만 가지시면 안 돼요. 이제 오셔야 됩니다. 전화번호를 누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특허를 꼭
제가 특허를 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너무 좋아요. 나만의 기술이니까. 그래서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특허 등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흔쾌히 또 응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두 번째 저희 특허 내는 거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한 네. 다음 주쯤 될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별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